부자들이 꼴보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왜 사람들은 부자들 혹은 명문대 출신들을 꼴보기 싫어할까에 대한 건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이런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관련된 영상 한번 올렸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1호 커플 이후에 2호 커플 탄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까지 골인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좋은 댓글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 꿀값 떤다,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똥을 싸세요, 놀고 있다, 뭐 비아냥거리는 거죠. 대출 60% 있는 사람들 껴주냐, 돈 없는 거지랑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 근데 돈 떨어지면 이혼할 거지. 아예 저주 악담을 퍼부어요. 이 사람들이 이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도 모를 텐데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거든요. 어떠한 잘못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뭐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과연 한쪽을 혐오하는 자가 부자인지 빈자인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갖고 있으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 뭐 남녀, 보수, 진보, 뭐 명문대, 비명문대, 정규직, 비정규직 양립돼 있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 자주 보게 됐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양쪽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갈등들을 보면은 과연 혐오는 누가 하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어요. 자, 부자와 빈자를 봤을 때 부자는 빈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나요? 전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가다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죠. 뭐 부자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호텔 직원들한테 뭐 굉장히 대충 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던진다거나, 아니면 백화점 직원들 뭐 무릎 꿇혀가지고 갑질한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들은 뉴스에서 가끔 봤는데, 근데 이런 사례들은 진짜 막 머릿속, 그러니까 되게 사례를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빈자가 부자를 욕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기억력을 꺼내려고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기사에서만 봐도 부자가 빈자를 욕하는 글은 하나도 없고, 빈자가 부자를 욕하는 댓글들로만 가득해요. 저 기사 들어가서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긍정적인 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상인이 등판했어요. 주민 자체적으로 뭔가 행동하는 거 좋은 현상이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보호하는 게 자연스러워한다. 사람을 채용할 때, 임차인을 구할 때, 이전 고용인, 이전 주인의 평가서 이런 걸로 확대되길 바란다. 이 사람만 정상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 뭐 맞춤법은 조금 뭐 틀린 게 있어요. 뭐 이런 곳. 근데 뭐 이런 게 대수겠습니까? 사고가 올바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외부의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울타리 안에 껴드는 게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보장이 되어 있는 자기들 커뮤니티에 끼워주고 싶지 않겠죠. 이거는 보호 본능이라서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치고 이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행위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모두가 다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 계세요? 나는 모두한테 평등하게 대한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은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차별할 거고요. 차이를 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랑 다른 사람,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도 끼리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차별합니다. 부자들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좀 메타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되고 부자들만 일방적으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스카이 출신끼리만 사귀십니다. 이거 어플 출시돼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만 가입해가지고 서로 사귀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나왔을 때 과도한 엘리트주의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한 치과 의사가 만들었다고 하고, 왜 만들었냐면 서울대생이야 같은 학교 출신을 선호하는 건 사실인데 왜 결혼정보 업체에 돈을 내고 찾아야 하느냐,
라는 게 개설 이유였어요. 그리고 이 앱을 이용한 뭐 서연고 출신이겠죠. 이성을 만날 때 출신 학교나 직장을 묻는 게 조심스러운데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만날 수 있어서 한결 편하다. 그 또 다른 사람은 고대 재학생은 연대 재학생이라는 사람과 소개팅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연대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자기네들끼리 좀 신분이 보장된 확실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싶겠죠. 하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으니 보장이 안 된 뭐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그렇게 이런 커뮤니티가 강화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보장이 안 돼 있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래요. 이번에 지방 국립대 졸업해서 지방대 출신은 아무리 노력해서 성공해도 결국 배제된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 자, 이것도 결국 본인도 상향운을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대 출신인데 그 서영고 출신들이 모여있는 그 커뮤니티 가입 못해가지고 씁쓸하다라는 거예요. 거기 끼지 못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사람조차도 이쪽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걸 배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본인도 상향원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지방 국립계 출신들끼리 커뮤니티 만들고 만나면 됩니다. 왜 여기에 끼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 뭉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본인도 여기 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나온 지방대 국립대 출신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뭉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제가 아닌 거예요. 배제가 아니에요. 차별 아닙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자, 이걸 학벌주의, 뭐 엘리트주의라고 비판을 하는데 참 저는 동감할 수가 없고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나 이렇게 뭉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뭐 스카이 출신들 아니면 여기 레미안 원베일리 출신들 그리고 여기 또 뭐 부자들뿐만 아니라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 출신들끼리 아니면 또 여기 뭐 지방대 출신들끼리 각자가 커뮤니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자, 명언 이거 아시죠? 너 주위에 있는 사람 5명의 평균이 당신이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까 그 레미안 원베일리끼리 모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스카이끼리 모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방 국립대면 지방 국립대 출신들끼리 모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 주위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여기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안 끼워주면 뭐 차별 배제라고 하고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냥 이 과실을 쉽게 따가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니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서로가 다르면 한쪽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산의 격차가 크다, 흥미가 다르다, 뭐 생각의 차이가 크다, 가치관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든지 수준 차이가 심해지면 한쪽은 고통받아요. 아니 어쩌면 서로가 고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레미안 원벨리 저 집단에 가봐도 이 사람들끼리는 힘든데 뭐 갑자기 외부에 아예 좀 수준 차이가 나는 자산 수준 차이가 나는 이런 사람들이 끼어든다고 해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공감이 할 수가 없어요. 공감을 서로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고 이야기하는 주제도 다르고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대개 회의론자들이 많고요. 내가 잘 되고 주변도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니까 너도 안 되어야 된다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진짜 한 99%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대부분이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회의론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고 부자가 못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발전이 없죠. 소비도 엄청나게 펑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는 당신의 뒷다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끔 뒷다리 잡고 늘고 발전 못하게 해요. 이 말씀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뒷다리 잡는 사람들, 앞서 나가는 내 뒷다리 잡는 사람들 빨리 정리하시고요. 부자를 혐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당신이 그 사람보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평범하길 바라고요. 당신이 잘 되는 순간 그 사람이랑 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당신은 또 당신에 맞는 그런 커뮤니티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인연이 끊긴 과거 인연은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부자를 혐오하는 자, 그 자가 범인이다. 무슨 맥락이신지 이해하시겠죠? 부자를 혐오하는 자들, 우리가 가까이에 둬선 안 되는 자들이고요. 부자를 혐오하는 자들,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내 발전을 저해하는, 뒷다리 잡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범인이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